안녕하십니까. KBS 7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엽니다.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갖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이윤우 기자입니다.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 이에 앞서 하루 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9일 목요일 오전 이곳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은 순차적으로 이뤄집니다. 먼저 집무실에서 국민들의 지난 2년 국정 운영 상황과 향후 국정 방향을 설명하고 이어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갖는 식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언론과 소통 접점을 넓히겠다고 했고 국민이 알고 싶어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드리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질의응답의 경우 주제에 제한 없이 약 1시간 동안 자유롭게 질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민감한 정치 현안과 의료개혁을 비롯한 각종 민생정책 문제가 두루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참모진의 국민이 정말 궁금해할 질문으로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연휴 동안 강풍을 동반한 비가 계속되면서 곳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남에선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던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수도권에선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물이 불어난 농수로로 소방대원들이 차례로 들어갑니다. 거센 물살에 이내 몸을 휘청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남 고성군의 농수로에서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실종된 남성은 약 13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가 난 경남 지역의 어제부터 오늘까지 평균 누적 강수량은 약 108mm. 밤사이 쏟아진 비로 경남 합천군에서는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는 등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합천군과 소방은 이재민 50여 명을 인근 복지회관으로 대피시키는 한편 긴급 배수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수도권에서는 강풍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철거 공사 현장에서 차단막이 강풍에 기울어졌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자주 다니는 길인데 만약에 제가 지나갈 때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아찔했죠. 인천에서도 나무가 쓰러지고 공사장 펜스가 파손되는 등 강풍과 비 피해가 모두 17건 접수됐습니다. 도로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7시 40분쯤 중부 내륙고속도로 여주분기점 인근에서 차량이 빗길에 전복돼 2명이 다쳤습니다. 부산의 한 도로에서는 가로 세로 3m 직경의 땅꺼짐이 생겨 도로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제주 산지에서는 시간당 7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고 경남 남해 242.1mm, 전남 광양시 198.6mm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전국에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다 모레쯤 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2007년 인천에서 택시기사 강도 살인을 저지른 남성 2명에게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현금 6만 원과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후 완전 범죄를 꿈꿨던 이들은 범행 17년 만에 죄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2007년 7월 1일 새벽 3시 남성 2명이 어디론가 달아납니다. 이들은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6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택시를 빼앗은 일당입니다. 범행의 이유는 생활비가 부족해서였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뒤 수사망을 피해온 이들은 16년 만인 지난해 경찰에 붙잡혔고 강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을 맡았던 인천지법은 2사람의 범행을 모두 사실로 인정해 각각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그 신뢰성을 부정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찰이 모두 항소해 진행됐던 2심에선 무기징역으로 형이 올랐습니다. 징역 30년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2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피고인들은 2심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들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7년 만에야 처벌이 마무리된 겁니다. 오랜 기간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2016년 인천경찰청 중요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이 사건을 맡으면서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방화 현장 인근의 CCTV를 분석해 범행에 이용된 걸로 의심되는 차량 990여 대를 집중 조사하고 차주 2,400명을 직접 면담 수사했습니다. 또 차량에 불을 지를 때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 책자에 남아있던 지문 일부가 중요한 단서가 돼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30대 초반에 6만 원을 훔친 뒤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결국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그제 서울 강남의 한 생활용품 매장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실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과 30여 분 대치를 벌이다 체포됐고 피해 여성은 크게 다친 곳 없이 구출됐습니다. 안 오른 게 없다는 요즘이지만 외식 물가는 특히 더 올랐습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이 3%로 35개월째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는데요.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메뉴는 떡볶이와 비빔밥, 김밥 등이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에도 전체 물가 상승률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1년 전보다 3% 올라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2.9%보다 0.1%포인트 높았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 물가 평균을 웃돈 건 2021년 6월부터 35개월째입니다. 39개 외식 품목 중 절반가량인 19개가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건 대표적인 서민 음식 떡볶이로 5.9% 인상됐습니다. 이어 비빔밥과 김밥이 5.3%로 뒤를 이었고 햄버거 5%, 도시락 4.7%, 칼국수와 냉면 각각 4.2% 순으로 물가가 올랐습니다. 외식 품목 중 물가가 내린 품목은 없었습니다. 다만 외식 물가 상승폭은 지난 1월 4.3%에서 2월 3.8%, 3월 3.4%로 점차 둔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둔화세가 이어지면 3년 만에 전체 평균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식 물가 상승률이 평균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은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김밥과 치킨 등 일부 프랜차이즈들이 가격을 줄줄이 인상한 탓에 둔화세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국내 대형 마트들이 제철을 맞은 미국산 체리 물량을 늘리고 수박 할인 행사 등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박은 일조량 부족 등으로 지난해보다 가격이 높은 상황인데 이달 중순부터 본격 출하가 시작되면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3월 정부는 과일값 안정을 위해 관세 인하 품목에 체리와 키위 등을 추가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고용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 산재보험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합니다. 공단은 특히 사업주가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이른바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에 대해 전담 인력을 투입해 실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KBS 보도로 경남 창원 도심 속에 위치한 주한미군 사격장의 존재가 반세기 만에 세상에 드러났는데요. 이후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창원시와 협의해 주민들의 우려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형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거실에서도 훤히 내려다 보이던 벌목 공사 현장. 장마철을 앞두고 주민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확인 결과 주한미군 전용 마산 사격장.
베일에 쌓여있던 사격장의 존재는 지난해 5월 주한미군이 대규모 벌목 공사를 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반경 1.5km 안에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데다 자치단체와 협의도 없이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결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사격장 공사를 잠정 중단했고 소음과 안전 등 주민 우려 사항은 창원시와 함께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의 단독 보도 이틀 만에 주한미군과 국방부는 사격장 공사를 일단 멈추기로 했습니다. 이후 1년, 주한미군 사격장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국방부는 사격장 추가 공사는 없으며 사격 훈련도 더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공식 요청한 사격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과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새 사격장 터를 찾기가 쉽지 않아 이전까지에는 난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알리고 저희 건의사항들이 빨리 채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세기 만에 드러난 창원 도심 속 주한미군 사격장. 공사와 훈련은 잠정 중단됐지만 완전 폐쇄나 이전까지에는 반발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와 교육부 장 차관 등을 내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심의할 당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건데요. 의대 교수들도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현지 기자입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정부 관계자들을 내일 오후 2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혐의는 직무유기,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신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입니다. 정근영 전 분당 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변호사가 고발 주체입니다. 이들이 공개한 고발장에는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회가 의대 증원을 2,000명으로 심의할 당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와 공공기록물 은닉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교육부 장관사나 배정위원회 역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는 앞서 지난달 15일에도 사직 전공의 1,360명을 대표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조 장관과 박 차관을 고소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회의록 논란에 힘을 보탰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발견됐다며 모든 행정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담당 공무원을 즉각 문책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오늘 10일까지 관련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했고 교육부 배정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교수들의 사직과 휴직 등으로 환자 피해가 없도록 병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전국 병원에 발송했습니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환자에게 진료 변경 사항 등을 사전에 알리고 다른 주치의나 병원을 안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복지부는 의료법 등에 근거해 갑작스런 진료 중단은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라파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라파에 대한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이스라엘군은 라파 주택을 공격해 2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각 6일 하마스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서 민간인 대피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알-마와시의 인도주의 구역을 확대한다면서 라파 동부에 머무는 주민들에게 이곳으로 대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활동 중인 구호단체들도 이스라엘군의 민간인 대피 개시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파에서 민간인 대피는 이곳에 대한 이스라엘 공격이 임박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앞서 하마스는 어제 이스라엘 남부 케렘 샬롬 국경검문소에 로켓 10여 발을 쏴 이스라엘 군인 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하마스가 휴전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군사작전을 곧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이 시작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마스와의 협상은 결실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스라엘군은 민간인 대피령을 내리기 전 라파의 거주 지역을 공격해 최소 22명의 민간인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망자 가운데에는 태어난 지 5세 아기 등 어린이 5명이 포함됐다고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이 주장했습니다. الطفل هذا استشهد أبوه وأمه قصفوهم في تل السلطان في طائرة صهيونية قصفت بيتهم استشهد أخوي ومرته على الفور. 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아랍권 최대 보도 전문 채널인 알자지라 방송이 이스라엘에 편파적이고 불리한 보도를 하고 있다며 취재와 보도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한중 외교 당국이 조태열 외무부 장관의 중국 방문 일정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중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오늘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조 장관 방중 일정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중 관계 발전 방향과 북한 문제 등 상호 관심사를 긴밀히 협의하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중부지방과 호남 지역에 가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도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고 강원 영동과 충청은 내일 밤까지, 남부지방은 모레까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수도권은 5에서 10mm, 전북과 강원 영동은 5에서 30mm, 충청과 남부지방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 서해안과 강원 산지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울산은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고 밤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13도, 대전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18도, 대구 19도, 전주 17도로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고 높은 너울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부터 하늘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BS 7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